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 배우 겸 탤런트인 이영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위원회는 국민의 성금 70%, 국가 예산 30%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 관련법에 따라서 국가 예산 100%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 국민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뜻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애 씨가 대한민국의 연예인 탑스타,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영애 씨가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하기 이전부터 성금을 내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는 최근에 애국운동을 할 때,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소아암 환자가 있을 때 K9 자주포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희생자가 생겼을 때 그 가족을 돕겠다고 해서 성금 개척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영애 씨의 활동하는 걸 보면 최고의 배우가 최고의 애국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티나게 이렇게 활동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 놓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성금만 내고 있는데도 그 모습은 정말로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 그대로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서 이 일각에서는 시국 시류를 타가지고 좌파 연예인들이 설쳐되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선동도 하고, 과거에 광우병 선동도 하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집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애국 행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민들 간에 갈라치기 해왔던 이러한 행태, 이 행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사람들,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이 또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이 소련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애 씨의 돈이라고 해서 그게 뭐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영애 씨 돈이라고 해서 그게 비싼 돈이고 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다 아깝지요. 자, 재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영화 배우가 그런 선행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매우 인상적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서민들, 중산층,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성의껏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 갑부 그 위에 재벌가,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표시할 때, 기부를 할 때 앞뒤를 잽니다. 이거를 냈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일까, 이런 걸 앞뒤로 재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면서 생색도 내고, 또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쯤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서민들, 중산층, 보통 사람들하고 저 재벌가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재벌가 중에서도 이 극소수, 이런 사람들은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벌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배우가 최고의 애국하는 길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영애 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첫날부터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이영애 씨는 추진위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 기부 의사를 처음 밝혀왔다고 합니다. 자, 재단 관계자는 당시에 행정 절차상의 후원 계좌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영애 씨가 먼저 뜻을 밝혀와서 놀랬다라면서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영애 씨는 지인을 통해서 기념관 건립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사와 함께 기부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기가 직접 밝히지 않고 지인들을 통해서 그 흔한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대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품위 있고 우아하고 단아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계좌가 열린 만큼 조만간 기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영애 씨는 연예인 기부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소아 환자들에게 최근에 지난해 5월달에 1억 원을 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고아원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단체에 2억 원을 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보험 관련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하와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기부하면서 이영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 국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상을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영애 씨는 그야말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들처럼 티내고 그리고 뭐 서부르게 이렇게 나서거나 나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선동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조용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보고 바로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조용히 돈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6월 달에는 2017년도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아들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애국이 아닐까.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사람들, 그 밑에 자녀들 얼마나 참담하고 황당하고 암담할까. 그런데 이 영애 씨가 거기 교육비로 써달라고 이렇게 1억 원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육군사관학교에도 1억 원을 보냈습니다. 부친과 시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군인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영애 씨가 최고의 배우뿐만 아니라 정말 애국하는데도 1등 배우 못지않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1억 원을 개척하면서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의 가족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모든 분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드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착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개딸과는 전혀
180도 다르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따로 없다. 이영애 씨가 바로 천사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이 영애님 의미 있는 서막을 여셨네요. 이런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영애 씨의 이런 기부 활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애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애국입니다. 개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설쳐대면서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아니 범죄 백화점이라고 보이는 이재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딸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넙죽절하고 이재명이가 마치 사교 교주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로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온다고 하면서 가수라는 자가 거기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에 가가지고 잠수복 입고 물을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국에 다시 가져와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주겠다고 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6년도에 일본 먹방을 찍어 놔놓고 이렇게 지금 여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한다 하니까 이게 지금 재앙이 온다. 갑자기 방사능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2016년도에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때에는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치지 않은 이런 물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물들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다면 그때는 끔찍한 상황인데,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먹방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에 와가지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가수. 그런데 이 영애 씨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과는 이 영애 씨는 너무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애 씨는 역시 의식 있고 지적 수준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좌파 연예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는 것이 이 알프스라는 기계를 거쳐가지고 해양 방류가 되기 때문에 처리수가 3km를 지나게 되면 안전하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WHO에서 정한 이 기준치가 1000베크렐인데 이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이 처리수는 1500베크렐이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다. 안전하다. 어패류를 먹어도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면 알프스라는 이 기계가 뭔가? 이 일본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이 알프스라는 것이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등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개발한 기계죠.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 이걸 갖다가 이제 촛불 문화제로 격상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촛불은 촛불입니다. 자,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석고노를 갖다가 민주노총의 핵심 그 국장 이 석고노를 갖다가 수사하면서 그 암호 속에 북한에서 지령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령문에 보면은 일본 후쿠시마 관련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결사투쟁하라, 결사투쟁하라 이런 지령문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촛불 집회 이것 또한 북한 지령에 의한 집회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기린다는 것, 이건 좌우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딱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미국 본토처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주한 미군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안보에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그래서 외자가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미국에서 안전보장을 해주니까 이런 조치들 때문에 주식시장도 안전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국 자체 같으면 벌써 주식시장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성으로 살다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다. 자, 보십시다. 1948년 8월 15일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 건국이 됐는데 그때는 남녀 구분 없이 여성도 투표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 1948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세계가 이렇게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성들은 대접받고 여성들은 그래 천대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거 체제를 갖다가 그 여성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는 그 과정에서 뭐 저는 잘했는 것은 70%다. 못했는 것도 가도 한 30%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잘했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TV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거 스마트폰이 안 나왔을 때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이 좌파들에게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언론에서도 뭐 3.15 부정선거 그거는 물론 단점이 됐지요. 가지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 김일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밑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인권이 없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성장 이루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미국과 서로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손잡고 지내는 나라는 다 10위권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 한 번 치러지는 선거에도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얼마나 고귀하고 크고 대단한 겁니까? 거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됐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여기 좌파 연예인들 이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소리 질렀던 연예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촛불 집회에서 촛불 들었던 연예인들, 노래를 불렀던 연예인들, 그래서 개념 있다고 한 연예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영애 씨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국민들 중에는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그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세 분.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은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다.
이렇게 사람들 가슴 속에 바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고로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